예, 안녕하십니까. 유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 환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은 제가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그때 환국은 좀 더 숙종시기에 일어난 환국이고, 이 환국은 이제 경종 때 일어난 환국입니다.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이에요. 경종 누군지 아시나요? 경종은 몰라도 장희빈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경종은 이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신축환국 왜 이걸 하냐면은, 이제 이 도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탕평책인데, 탕평책. 그 탕평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숙종이 있었죠. 환국 여러 번 일으켜가지고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 숙종, 그 다음에 그 숙종의 아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그 다음 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조인데요. 요 신축 환국 같은 경우에는 요 경조하고 경종 시기에 이제 영조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서 이제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이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종 시기. 예,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 이제 당쟁이 점점 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 심화된 당쟁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지난번에 봤었던 예속 논쟁과 이제 환국, 제가 지난번에 다뤘었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대립이 심화되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숙종 때 있었던 거고, 요건 현종 때 있었던 거죠. 현종, 숙종, 그 다음에 경종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붕당의 기능이 변질되고요. 붕당의 기능이 변질되고 이제 왕권이 약화됩니다. 숙종 왕권 센데요 할 수 있는데요. 예, 숙종은 좀 환국이라는 게 좀 특이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붕당이 점점 심화되면서 왕권은 이제 약화가 됩니다. 좀 더 신하들이 이제 자기 막 그것만 내세우니까 이제 왕권이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숙종도 이제 살짝 그걸 알아요. 이제 자기가 좀 말년이 되고 몸이 아프니까 예전처럼 막 와 환국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숙종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도 이제 당쟁을 좀 완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좀 사이좋게 좀 지내자 이걸 좀 시도를 하는데, 근데 병신처분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병신년에 일어난 처분이다 해서 병신처분인데, 숙종이 뭔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건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송시열 유명하죠.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윤증이라는 사람하고 싸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회니 시비라고 불리는데, 요 회니 시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둘이 싸웠는데, 요거를 이제 숙종이 윤증이 옳다라고 결론을 지음으로써 이게 이제 병신처분입니다. 근데 송시열 같은 경우는 노론이고, 윤증 같은 경우는 소론이에요. 근데 윤증이 틀렸다고 했어요. 윤증이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이게 확 기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도치 않게 이제 병신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론이 확 꺾이고 이제 노론이 집권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기억하세요. 일단은 노론이 소론보다 지금 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숙종이 점점 아파오고 이제 다음 세자를 해야 되는데,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장희빈 있잖아요. 장희빈을 싫어했어요. 그놈 때는 망했어. 대충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숙종이. 그래가지고 이 경종을 폐쇄자하고 자기가 예뻐하던 연인군을 이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연인군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노론이 왕의
심기를 읽고 동조를 합니다. 그랬는데 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 소리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경종을 보호를 했고 결국 숙종이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종을 갈아치우는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고 경종이 이제 숙종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경종 즉위 후 경종이 즉위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노론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론은 경종을 폐쇄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경종은 왜 노론을 그대로 집권하게 냅뒀을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종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가 죽고 그다음에 아빠가 자기 막 핍박하니까 이게 성격이 애가 좀 많이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경종하면 이제 유약, 나약 이런 말들이 이제 경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명한 이게 숙종 때 대리청정을 해가지고 잠깐 경종이 했었는데 이때 경종이 유명한 게 뭔가 신하들이 뭔가 의견을 가지고 오면은 뭐 알았다, 유념하겠다, 아랜대로 해라.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내면,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고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예, 하세요. 대충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정사가. 그러다 보니까, 노론이 그걸 봤잖아요. 뭐, 만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종이 이제 뭔가, 노론 나웃! 소론 들어와! 이걸 할 만큼의 이제, 파워를 가지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왕은 이제 소론 지지 임금인데 왕 빼고 싹 다 노론인 여소 야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약 나약하게 하면서 예 알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노론은 여전히 노론은 저걸 보고 와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대신 노론 사대신이라고 있거든요. 사대신이 이제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론 사대신입니다. 노론의 중심 인물들인데 얘들 필두로 얘들은 아직도 이제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인군. 야 경종 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 연인군 지지할게 하면서 되게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이게 만약에 숙종 때 있었거나 뭐 태종 때 있었으면 얘들은 아마 다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은 완전 왕을 개무시하면서 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제 건저대리라고 있습니다. 건저대리 이 두 개인데 요거를 이제 노론이 경종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건저대리가 무엇이냐? 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 삼는 거고요. 세자를 책봉하는 거. 이제 건저라고 하고 대리는 대리청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수렴청정 다룬 적 있었죠. 수렴청정은 이제 뭐였습니까? 왕이 이제 왕이 너무 어릴 때 왕 대신 이제 대비가 대신 이제 정사를 만든 걸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대리청정은 반대로 왕이 너무 나이가 들고 좀 몸이 안 좋을 때 직접 뭔가 정사를 돌보기 좀 힘들 때 세자가 이제 대신 이제 업무를 보는 걸 이제 대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의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경종도 대리청정을 했었고요. 숙종이 몸이 아팠을 때 경종이 이제 대리청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데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경종이 나이가 많았나요? 아니거든요. 30대 초예요. 30대 초인데 건저 대리를 주장한 겁니다. 일단 건저부터 알아볼게요. 경종이 자식이 없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종이 이게 희한하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경종 무정자증 뭐 이런 그러니까 고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어디거나 루머고 어쨌든 간에 이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지금 왕이 아이가 없을 때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더 열심히 뭐 체력을 증진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뭐 만드는데 좀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이팅 하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안 돼 하고 이제 건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건조로 이게 누굴 얘기를 하느냐 연인군을 다음 이제 그걸 삼자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연인군은 자가 아니잖아요. 세자가 아니잖아요. 연인군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제 아우제자입니다. 세제 연인군을 세제로 삼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직 젊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노론이 막 나간 거죠. 당연히 이제 소론 입장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안 돼 하면서 소론이 막 날뜹니다. 물론 비주류였긴 했지만 그래도 소론이 막 단체로 막 웃기고 있네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개무시한 거죠. 그래가지고 노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더 웃긴데 노론이 한밤중에 경종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이 사대신을 필두로 떼거리로 경종을 찾아가요. 소론은 완전 그냥 다 소론 대신들 다 집에서 자고 있죠. 한밤중에 이제 기습을 입고를 해가지고 경종 앞에 가가지고 건져 하면서 막 압박을 합니다. 경종을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이 주먹만 안 썼지 사실상 협박이에요. 경종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건져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군이 이제 세제가 돼요. 우와 노론은 이게 되네. 노론도 실제로 노론도 하고 보니까 진짜 이게 되네 싶은 거예요. 노론도 이게 사실상 쿠데타거든요. 노론이 더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경종의 중전이 이제 선의황후라고 있거든요. 선의황후. 얘가 이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지금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게 못 낳은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데려와서 양자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선의황후가. 그러니까 그럼 양자 생기면 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양자를 하더라도. 그럼 망했다 하니까 선수를 친 겁니다. 노론이. 그리고 요 조력자가 또 있었는데 노론에 대비의 인원왕후라고 있었거든요. 인원왕후. 숙종의 이제 부인이죠. 숙종의 부인인데 좀 이제 늦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경종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요 인원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론이랑 이제 다 결탁이 돼 있던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 건조 과정에서 이제 건조를 해야 됩니다. 알았다 라고 경종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굴 건조로 하지? 를 이제 인원왕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얘가 수렴청정할 만큼 막 10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0대인데 니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누굴 세제로 할지 물어보세요를 한 겁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30대인데 어른이잖아요. 근데 경종은 알았다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2장 들고 와요. 하나는 연인군 종이 2장 가지고 오는데 하나에는 연인군이 적혀있고 하나는 연인군을 해야 했던 이유를 이제 적어놓은 이제 종이가 있었어요. 다 사전에 말 맞춰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 연인군이 세제가 되게 됩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이 와 끊어버렸어요. 한밤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세제가 생기니까 이 소론은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다 자고 있었는데 우리 개무시하고 니들끼리 했냐? 왕한테 찾아가서 협박해서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이제 막 소론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빡이 쳐가지고 소론의 이제 대장 중에서 이제 유봉휘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론의 리더거든요. 얘를 필두로 해가지고 경종한테 아니 됩니다 한 다음에 이 노론이 나쁜 놈들 얘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상소를 하는데 이제 노론선에서 커트가 되죠. 커트가 되고 유봉휘는 귀향을 갑니다. 이렇게 이제 건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노론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세상이다가 된 거예요. 경종은 진짜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이제 완전 경종을 더 무시하고 소론 쟤도 우리한테 상대도 안 되네? 완전 우리 세상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과도했던 걸까요? 노론 입장에서는 노론은 이제 머지않아서 심각한 실수, 무리수를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이 대리가 문제였는데요, 대리가. 요 노론 중에서도 좀 많이 강경했던 조성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성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대리하세요가 된 거예요. 대리청정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대리청정 어떨 때 한다 그랬어요. 왕이 막 늙어 병들고 아파서 막 그럴 때 못할 때 세자가 대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30대라고요. 30대 건강해요. 뭐 물론 애가 좀 많이 유약하긴 하지만 30대 초인 왕한테 대리청정하세요. 이거 반역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이 안 되는 걸 경종이 오케이를 해버려요. 오케이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러니까 소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론까지도 몰라요. 다 나와 해가지고 일단 다 당황해서 소론 노론 할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했어요. 이거 또 그래가지고 철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소론 쪽에서 좀 강경파인 애들, 이광좌 이런 사람들이 막 노론을 공격합니다. 야, 이게 대리가 말이 되냐, 이 헛소리하는 놈들 다 쳐 죽여버리자 하면서 막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노론 쪽도 야, 우리도 몰랐어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러던 와중에 경종이 다시 오케이를 해요. 대리하겠다. 이러니까 노론하고 소론 또 다 놀라서 아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고, 연인군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연인군도 나와가지고 지부상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도끼 깔고 이제 상소하는 건데, 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도끼로 나를 목 쳐버리세요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거에 지부상소입니다. 요거 지부상소하면서 막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고 다 같이 안 됩니다 해요. 근데 경종이 또 다시 오케이 해버립니다. 계속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노론에서 살짝 의심이 들어요. 진짜 대리하겠다는 건가? 이거 진짠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오케이 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얘들이 그럼 우리도 오케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도 오케이. 소론은 당연히 미치죠. 미친데 이 중에서 이제 우의정에 조태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론입니다. 소론. 경종이 이제 우의정으로 조태구를 냅뒀었는데, 이 조태구가 경종을 이제 이건 아니다 하면서 경종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노론 노론의 이제 도승지가 이제 홍계적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안 돼요. 이거 정식 절차 밟고 다시 왕 만나러 오세요 하는 겁니다. 도승지가 뭐냐면은 비서실장입니다. 왕 비서실장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렇긴 하거든요. 서열상 얘는 우의정이에요. 진짜 우의정이면 정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신하들 중에서 넘버 3예요. 근데 도승지 얘는 뭐냐? 정삼품 말단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건방지게. 어쨌든 간에 도승지 얘가 커트를 해버려, 조태구를. 근데 조태구가 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경종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불러와 해가지고 조태구가 경종을 만나게 되고, 조태구가 울면서 안 됩니다. 대리가 말이 됩니까? 30대시잖아요. 대리 안 돼요. 하니까 경종이 알았다 안 할게 한 겁니다. 다시 오케이 취소해버려. 이러니까 우와 비상, 노른 짜서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완전, 아니 승낙을 안 했는데 우리는 오케이를 해버렸어.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다 해서 소론이 막 노론을 막 노론이 당황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에이 조태구에 도승지가 막았는데 왜 들어왔지? 이거 뭐 절차상 문제 있어. 이거 우의정이 불충했어 하면서 막 변명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노론이. 이러던 와중에서 경종이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이러던 애가
조용히 해! 하면서 이제 갑자기 목소리 확 커지게 하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놈은 가만 안 둘 거야. 갑자기 경중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노론한테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론이 당황을 해요. 소론도 당황을, 소론까지도 당황을 해요. 우리가 알던 그 임금이 맞나? 그래서 순식간에 당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노론이 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도 쫄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쫄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경중이 갑자기 화내가지고 내가 알던 임금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도 나중에 소론에서 이제 가장 강경한 인물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강경파이들이 힘을 모아서 노론의 사대신과 노론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거 대리했던 요거 불충, 얘네 반역자, 쿠데타 날려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아니야 막 해보는데 경종이 오케이 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사대신이 전부 다 귀향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노론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이 갑자기 확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신축왕국이에요. 신축왕국. 갑자기 환국 확 돼버렸죠. 우리가 다들 개무시했던 경종이 갑자기 숲종 마냥 환국을 확 해버린 겁니다. 당황을 하죠. 소론까지도 싹 다 당황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대신도 이제 빠이빠이 해서 유배 가버리고 노론도 빠이빠이 해서 이제 다 집 가고, 갑자기 소론이 확 정치 중심 무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소론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삼수의 오. 이 사건이 있고 앞에 이제 그 환국이 있고 1년 뒤에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합니다. 이 목호룡이 누구냐면 남인 출신이거든요. 남인 출신의 이제 얼자인데, 얘가 원래는 노론 쪽에 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인 얼자 출신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제 스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의심을 받는 겁니다. 나 의심해? 그럼 진짜 스파이 해줄게 해가지고 고변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변을 하냐면은 칼, 독약, 반정, 그러니까 이건 암살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약하서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군대 몰아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세 가지, 삼수,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경종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대신 있었죠. 사대신 중에서 이명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이런 그게 터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웬 이명 하실 수 있겠는데, 요 이명이 사실은 이제 왕실 종친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실 친척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어거지성 주장이긴 하죠. 이전에 이제 좀 어거지성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확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까 그 소론의 그 줄론 누구였죠? 김일경? 놓치지 않고 바로 이제 가세를 합니다. 이야! 완전 역적들이었잖아!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종도 오케이 다 잡아들여와!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이명 비롯해서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얘네 있었잖아요. 싹 다 사사되게 됩니다. 싹 다 죽어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노론. 그리고 얘들 죽고 이제 뭐 얘들의 뭐 자식의 뭐 손자의 뭐 사위의 뭐 싹 다 사방팔방을 퍼지면서 완전 노론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죽고 계속 죽어요. 계속. 요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얘랑 얘는 살짝 좀 증거 불충분인데, 얘는 증거가 있었어요. 독약은 뭐
이게 뭐 내시 뭐 그 상궁 중에서 한 명한테 이제 경종한테 독을 먹였대요. 질질 먹였대요. 먹였는데 살짝 배탈 뭐 설사 이 정도만 있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더 센 약, 청나라에서 들어온 더 센 약,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약 가져왔다. 뭐 이런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사실로 일어났다. 진짜 이명 뭐 옹립하고 뭐 이건 뭐 뻥이야 쳐도. 한편 이런 사건의 불씨가 이제 연인군한테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사건의 연루자 중 하나가 연인군이랑 뭔가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경이 연인군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한편 연인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 요 앞전에 그 신축한국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연인군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날 지켜주던 노른이 싹 날려나가 버렸어. 다음 표적은 나?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을 때 연인군은 보통 이럴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인데 연인군은 정면 돌파합니다. 정면 돌파해가지고 야 나를 모함하는 나쁜 놈들이 있다. 내가 직접 찾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내시 2명을 잡아와요. 내시 2명 이름이 뭐냐면은 저기 박상검과 문유도라는 사람 내시를 연인군이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종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얘들이 나를 모함하고 폐하와 저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은 전부 다 이제 경종이랑 되게 친하던 애들이거든요. 경종이 응 안돼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이 그러면 폐하는 이런 불충한 이들하고 같이 계실 겁니까? 이러니까 경종이 쌍욕을 했대요. 연인군한테. 이제 그 실록에 뭐라 적혀있냐면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요게 무슨 뜻이냐? 야이 땡땡땡땡땡땡땡아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요겁니다. 조선에서 이제 살짝 삐처리하는 왕이 욕했을 때 나오는 문구예요. 이제 필터링이죠. 필터링. 어쨌든 했대요. 경종이 연인군한테 쌍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인군이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부덕하다니 왕한테 욕이나 먹고 난 진짜 쓰레기야. 난 저런 그 나쁜 내시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나 세제 안 할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봤을 때 그래 너 세제하지 마 라고 서로는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이거 안 되잖아요. 너 세제하지 마 라는 거는 그 내시 2명 편을 든다는 건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세제는 세제예요. 세제한테 세제 말고 이제 내시 편을 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에서도 연인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시를 처형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론까지도 이제 같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경종도 할 수 없이 박상검 문유도를 결국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조가 작전이 좋았던 거죠. 영조가 연인군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남았었는데 1년 뒤에 요 삼수의 옥이 터지면서 다시 연인군이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소론의 김일경이 이번엔 진짜 끝장을 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연인군을 막 공격합니다. 연인군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난 여기 부덕해. 나를 이제 세제 자리에서 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상소하고 막 그러면서 울고 막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경종이 우애가 있었는지 그래도 연인군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김일경 같은 애들이 그 독약 날랐다는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상궁이나 이런 데 찾아내야 돼요 하니까 김상궁이라고 했죠. 김씨성을 가진 상궁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니까 경종이 야 왕실에 김씨성 가진 상궁이 얼마나 많은데 못 찾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연인군을 막 보호를 해줘요. 연인군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는 완전 이제 우리 세상이다 뭐 연인군은 살아남았지만 노는 싹 다 안녕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종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경종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막 하고 쓰러지더니 얼마 안 돼서 경종이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인군이 이제 영조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무탈하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영조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소련으로 옮겨갔었던 신축 환국이었습니다. 예. 탕평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